약올림 그렇다면 이제 다음 성인병의 내용은 이제 고지혈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랑은 아닌데 저도 작년에 건강검진을 할 때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오셨구나. 높다고 나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결과가 나와서 이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수치표를 두들기면서 네. 당장 내일 돌아가셔도 심각하신 상태였고요. 예,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이게 살이 찌면 다 수치가 늘어난다고 주변에서도 했었고, 뭐 배 나온 것쯤이야 뭐 운동으로 빼면 되겠지라는 간단한 생각을 했었는데, 그만큼 저도 이제 되게 쉽게 생각한다고 해야 될까요? 가볍게 생각하는 게 이 고지혈증이라는 이 성인병인 것 같은데, 그러면 고지혈증 환자에게 주로 처방이 되고 이 약의 효과나 부작용 같은 것들을 상호작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의사분이 정말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군요. 그 그렇죠. 정도로 경고하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환자의 포스가 느껴지셨나 보네요. 그렇지만 아직 바뀌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럴 수가. 이렇게 이럴 수가. 포동포동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혈압은 혈압계로 재실 수가 있고요. 혈당은 혈당계로 간단하게 재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혈중의 지질 상태를 보려면 반드시 피를 빼서 검사를 해야 되는, 그게 이제 약간의 세 개의 불편함인데, 고지혈증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혈관이 이제 혈액이 흐르는 길이잖아요. 이 길에 지질 성분들이 쌓여서 길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럼 그 길이 좁아지면은 피가 잘 못 가겠죠. 그렇죠. 속도가 일단 느려지겠죠. 그럼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저쪽에 있는 세포에 영양분 전달이 잘 안 될 거죠. 정말 심하게 되면 막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셔도 아무렇지 않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이런 건데, 어쨌든 고지혈증은 보통 콜레스테롤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이제 두 가지를 다 이제 포함을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이제 전문 용어로는 뭐 이상지질 혈증, 그러니까 그 혈액의 지질 상태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상태를 포함을 하는데, 그냥 저도 고지혈증이라는 단어를 좀 쓰도록 할게요. 근데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원인이 상승하는 원인이 좀 다른데요.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체내에서 합성되는 것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뭐 튀긴 음식류, 이런 류가 콜레스테롤 합성을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번복해 주시면 안 되나? 안 돼요. 튀기면 네. 신발을 튀겨도 맛있는데. 그러니까요. 적정량. 그리고 이제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내가 먹고 남는 모든 에너지가 쌓이는 것. 과식, 야식, 이런 거 즐기시게 되면 중성지방은 높아지게 되고. 저 짐을 싸서 집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진행할 게 아니라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약을 먹어서 어느 정도 수치를 낮추시는 게 필요한데요.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너무 높게 되면은 이제 그 약으로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하는데, 이때에도 오메가3를 활용을 해요. 치료제 자체로. 오메가3 여기에도 나오네요. 그래, 실제 기능성 자체가 혈중 중성지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하는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고지혈증만 있다는 가정하에 고지혈증 약만 드신다면은 사실은 동일한 기능성이 적혀 있는 걸 드시더라도 크게 이제 뭐 약의 효과에 지장을 아주 많이 주진 않아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냐? 약 대신에 건강기능식품만 먹는 거. 그렇죠. 이거는 노노노노. 병이 질환이 있는데 이거를 치료하는 목적의 약이 아니라 건강의 기능을 좀 도움을 주는 식품을 먹게 되면, 사실은 이건 치료가 아니라 그냥 방치죠. 다른 분들은 괜찮아요. 다른 분들은 뭐 건강기능식품을 어디서 구매하시고 어떻게 상담하시든 그거는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 이거나 내가 이미 영양제를 뭐 한 1년, 2년 먹어도 그 내가 원하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돼요. 외람된 얘기인데, 저도 이제 첫 차를 딱 사고 굉장히 귀한 마음에 광택이라고 해서 뭐 기계도 쓰고 했는데, 결국에는 차가 더 전보다 못하게 됐거든요. 그래요? 너무 망가졌는데, 그때 든 생각이 이래서 비싸더라도 전문가한테 맡기는 건데, 하물며 기계도 그런데 사람 몸은 맞아요. 그래서 정말 본인 몸을 대상으로 테스트, 그러니까 시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약올림 이것도 참 무시할 수 없는 5대 성인병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당뇨병인데 심각한 합병증까지 되게 유발하는 성인병 중에 하나죠. 이 당뇨병 환자들이 주로 처방받는 약하고
이분들이 먹어서 이제 나오는 효과랑 네네. 부작용들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당뇨라고 하는 거는 뭐 인슐린이라고 하는 혈당을 낮춘 호르몬이 잘 생성되지 않는 이런 일형 당뇨보다는 일반적인 성인이 앓는 것은 인슐린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한 이형 당뇨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단계에서는 이제 뭐 인슐린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는, 즉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약을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도와주는 이러한 약이나 인슐린 작용을 돕는 약, 소화 흡수 단계에서 포도당의 흡수를 막는 약, 이런 약들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너무 증상이 오래되게 되면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 자체가 문제가 이제 더 이상 잘 되지 않는다.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게 인슐린 주사제. 이제 당뇨병 같은 경우가 뭐 앞에 설명드린 모든 질환자분들이 처음 약 처방받으면 약 먹는 거 다 싫어하시는데 네. 당뇨 환자분들이 더 많이 싫어하세요. 절대 하나 처방 나오는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진행된 상태로 오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 오히려 건강검진에서 위험 단계일 때 병원 오시는 분들이 합병증을 앓는 그 비율이 더 낮고요. 당뇨병으로 진단된 지 2년 안에 약을 한 80% 이상 잘 복용하신 분들, 20% 이하로 복용하신 분들에 비해서 사망률 같은 게 2배 가까이 낮아요. 컨트롤이 잘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약을 이렇게 잘 먹음으로 인해서 혈당 범위가 잘 잡히게 되면은 그만큼 합병증이 덜 생기는 건데 환자분들의 기본 심리는 뭐다? 약이 싫습니다. 약이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약 대신에 무조건 건강기능식품을 찾아 헤매시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당뇨병 같은 경우는 6개월 안에는 적어도 그 전문가 상담 없이 건강기능식품 섭취하시는 거는 저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까 혈압에도 설명드렸지만 건강기능식품 연구는 그 당뇨병 전 단계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드셔야 돼요. 운동을 하시면서. 그러면 당뇨병이 이제 뭐 발생되지 않거나 아니면 발생 기간을 좀 늦추는데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당뇨병이 이미 발생하신 분들이라면 이분들한테는 건강기능식품이 어떤 의미냐면요. 식단 관리용으로 활용을 하시는 정도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이제 약을 어느 정도 이제 잘 복용하고 있음에도 평소에 내가 정말 직업상으로 식단 관리가 어려워서 혈당이 조절에 어려움을, 살짝의 어려움, 아주 심한 어려움이 아니라 이런 정도라면은 건강기능식품을 추가하시게 되면은 혈당이 이제 변화하는 폭이 조금 좁아지는 데 도움을 줘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혈액이 흐르는 거에서도 안정적으로 좀 잡히다 보니까 컨디션 같은 것도 많이 개선되기도 하죠. 이게 당뇨병 같은 경우가 가장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비만이에요. 비만. 그렇죠. 비만이 일단 있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할 수 있는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의 건강기능식품은 비만이신 분들이 당뇨병 전 단계일 때 활용하시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이제 이미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시다 이럴 때에는 일단은 6개월 내에는 우리 좀 약을 좀 나에게 맞게 좀 잡아가자라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현장에서 상담했을 때 이제 그 만족도가 높으신 분들은 운수업 하시는 그런 분들이 운동하실 시간이나 식습관 관리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으신 거예요. 이런 분들이 약을 꾸준히 내가 잘 챙겨 먹음에도 불구하고 뭐 만족할 만한 수치가 좀 애매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20대 후반이고 30대 초반인데 당뇨인 사람들이 그럼요,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리고 당뇨가 그 비만만이 아니라 진짜 급성 스트레스. 정말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췌장의 기능이 뭔가 무너지고 막 이럴 경우에도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젊은 당뇨인이 그리고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혈당이 높게 되면 일단 혈액순환, 혈액이 흐르는 거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은 전신으로 이제 영양분 공급이라는 게 잘 되지 않고 노폐물 제거가 잘 되지 않아서 정말 피곤해지고 힘들어져요. 근데 젊은 분들은 이걸 젊음으로 이겨내시는 겁니다. 그런 거 진단받으시면은 정말 안타깝지만 40대에 이렇게 합병증 와서 병원 오셔서 그제서야 막 약 제대로 복용하기 시작하고 이런 분들을 보는 게 의료 현장이다. 나이가 들면서 이제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신진대사가 떨어지면서 더 대응할 능력이 떨어지니까 못 버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젊은 층도 안전한 질병이 사실은 아닌 거네요. 오히려 젊었을 때 발생한 만성질환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철저하다라는 거는 기본 처방받은 약을 복용을 하면서, 물론 이게 다 하려면 쉽지 않아요. 이렇게 처방약 복용하시면서 기본적인 어떤 신체활동 늘리시는 거랑 여기에 건강한 식습관 쪽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 안 먹고 이거 안 하고 이거 전데요. 이거 하면은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우리가 마주하게 되죠. 그래서 결과가
아, 이러느니 그렇습니다. 먹지 말아라라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인슐린이라는 게 약도 있고 이 주사제도 사실 있는데 어떤 차이로 먹게 먹는 되는 거는 건가요? 인슐린은 아니고요. 그 인슐린은 이제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인데요. 네네. 먹는 약 같은 경우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관, 기능을 활동을 늘리거나 네. 자극하거나 아니면은 인슐린 호르몬에 대한 몸의 반응을 높이는 네. 그러한 걸 쓰는 거고, 근데 이제 이렇게 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한계가 오는 거죠. 한계가 오면 그때는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인슐린 호르몬으로 활동이 안 되니까 바깥에서 인위적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네. 굉장히 어려운 얘기여서 1형, 2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네네네. 그러니까 당뇨병이 대부분의 성인이 앓고 있는 것은 그 2형 당뇨라 그래서 아직은 체내에서 인슐린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만들어지고 있는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그 기능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쓰는 거고요. 근데 1형 당뇨는 이제 예전에는 이게 소아당뇨라는 명칭으로 불렸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그 췌장의 기능 자체가 망가진 상태로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다 보니까 한 대여섯 살쯤에 아이들이 이게 발견이 되면서 평생 이제 주사를 맞고 살아야 되는. 그래서 이거는 정말 1형 당뇨는 무조건 인슐린 주사가 1번 치료가 되는 거고요. 이제 2형 당뇨는 경구 약, 먹는 약으로 치료를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주사제를 쓰는 그러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소아당뇨라는 명칭을 안 쓰는 이유가 아이들에게 요새 막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2형 당뇨라는 게. 2형 당뇨의 이름이 원래 성인 당뇨였거든요. 이게 되게 애매해진 거군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의 비만 때문에 아이들이 막 고지혈증이 오기도 하고, 코로나로 인한 확진자가 성인보다도 아이들에게 지금 더 문제가 됐던 이유가 학교를 가면 그래도 급식이 있고 뛰어놀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느 정도 활동이 보장이 되고 영양도 좀 공급되는 게 있는데요. 이제 뭐 집에 있다 보니까 그 두 가지가 다 안 되면서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 거의 무슨 사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니까 네. 움직이지도 않고 집에서 뭐 교육은 화면으로 보고 막 이래서 지금 실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약올림 오늘 되게 무거운 주제로 진행을 좀 해봤는데 5대 성인병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이 처방되는 약의 효능이랑 안 좋은 부작용, 상호작용을 알아봤는데 그래도 약사님께서 위험함을 무릅쓰고 개인적인 소견을 밝혔기 때문에 너무 따끔한 반박은 하지 말아주시고요. 얻을 수 있는 건 얻으시고 가져갈 수 있는 건 가져갈 수 있는 약올림픽이 되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오늘도 궁금한 건 많은데 아는 건 별로 없는 김 PD 저와 함께 노윤정 약사였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주제를 받고 좀 고민을 했어요. 너무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야기가 돌아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었고, 그거를 그나마 조금 덜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들으셨을지는 여러분들 말이 맞습니다. 주관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다가 논리적으로 이건 아니다 싶으면 꼭 구독하고 좋아요 하신 다음에 댓글로 주관적인 의견을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의견이 맞기 때문에 반박은 하지 않고 긍정의 하트를 눌러드리겠습니다.